커뮤니티란에다가 남겼었잖아요. 고민을 받겠다고. 고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 10여 분 되셔가지고 이제 간간히 라이브를 켜서 고민 보내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것들은 좀 라이브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라이브를 켰고, 오늘은 그 첫 번째 고민 상담이라고 해야 되겠죠? 고민 상담은 이분은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을 위주로 하는 광고 회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미 프로 분이시죠. 하지만은 이분은 이제 애니메이션 쪽, 특히 극장용 애니메이션 쪽 에디터는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이게 첫 번째 고민 사연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질문을 보내주실 때도 굉장히 사실은 정돈을 잘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이분의 사연을 첫 번째로 제가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메일을 너무 약간 정석으로 잘 쓰셔가지고 이런 포맷으로 본인이 뭔가 멘토링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포맷으로 보내면은 그래도 그 받으신 분들이 이 사람은 뭔가 조금 잘 형식을 갖춰가지고 질문을 해오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이메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메일을 잠깐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한 요약을 먼저 이렇게 딱 보내주셨어요. 지금 광고 회사에서 어시스턴트 에디터인 제가 픽사와 같은 단편, 장편을 만드는 제작하는 영화사에서 입사하려면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될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죠. 요점은 장단편을 만드는 영화사, 이분은 지금 현재는 광고회사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했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애니메이션 에디팅에 관해서 질문 드릴 수 있는 지인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도 제가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 연출 이쪽 전문이니까 또 에디팅 관련해서는 완전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할 줄 알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좋아요. 이 질문엔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이렇게 딱 남기셨죠. 이렇게 질문 요약을 딱 처음에 해주시니까 이분은 뭘 궁금해 하는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사연이 시작되죠.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입니다. 리지드 필름 애니메이션 비디오의 2020년도 졸업 후에 딱 코로나 시절에 졸업하셨네요. 그리고 5원 비자를 딴 후, 5원 비자도 사실 따기 힘들거든요. 이게 이제 아티스트 비자라고 해서 미국에서 회사에서 지원 안 해주면 이제 5원 비자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을 하면서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꽤 많아 가지고 쉽지 않은데 이걸 잘 따셨네요. 그래도. 그리고 현재는 뉴욕에 있는 호넷 애니메이션이라는 곳에서,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잠깐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곳인데 일단 딱 봐도 고퀄이죠. 클라이언트가 어도비나 뭐 이런 되고, 광고도 뭐 코카콜라 이런 건데 주로 이제 애니메이션, 사우스 코리아 시리즈도 있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광고지만 다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고퀄 광고를 만드는 곳입니다. 꽤 잘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시스턴트 에디터로 2년째 일을 하고 있고 31살 김땡땡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성함은 일부러 가려드렸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하자면은 리지드에서 이제 중요한 정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라이브 액션. 이게 이제 필름 그 전공이라는 소리예요. 영화 전공을 했었는데 졸업 직전에 라이브 액션 광고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입사 취소가 됐고, 실제로 실사를 찍는 그 회사는 못 가게 되고 선택권 없이 애니메이션 중심의 광고회사에 들어가게 돼요. 이제 에디팅 인턴으로 겨우 살아남은 거죠. 사실 미국에서 이제 일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이제 한국에 그냥 돌아가기는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해온 게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라이브 액션을 주로 공부한 저는 애니메이션 인더스트리에서 제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홀넷에서 일하면서 그래도 한 2년 정도 일을 하시면서 애니메이션 에디팅이 이제 나한테 맞는다라는 거를 깨달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일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액션 인더스트리에 돌아갈 계획을 세우곤 했었지만 이제는 아예 애니메이션 인더스트리에서 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까지 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션킴님께서 에디토리얼 쪽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저는 스토리가 중심되는 장단편 애니메이션을 편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차이점이 나옵니다. 광고 쪽은 아무래도 이제 스토리가 있더라도 15초 길면 30초짜리의 그런 짧은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인데, 단편은 짧아도 뭐 5분에서 10분, 그리고 장편은 뭐 1시간 반,
길면 2시간까지 가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중심으로 하는 편집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질문의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광고회사 경력만 있다 보니 애니메이션 영화사에서 저를 받아줄지 의문이 들어서 그에 대해서 대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갈피를 잡는 게 너무 힘드네요. 사실 이게 힘들죠. 왜냐면은 이런 정보를 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인사이더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경우도 거의 없죠. 인터넷에 이제 라이브 액션, 실사 편집자에 관한 그런 정보는 많지만 생각보다 스페시피컬리 자세하게 애니메이션 에디터에 관한 정보는 찾기 힘들죠. 이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어떤 방향으로 제가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나가야 될지, 픽사와 같은 영화사에서 에디터를 뽑을 때 어떤 점을 중점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픽사에서 에디터로 20년 차로 일하고 있는 친구에게 한번 이 부분은 물어봤습니다. 오늘 라이브 끝에 포함해놨어요. 그리고 본인의 이제 포트폴리오 링크도 보내줬고 마지막에 인사까지 딱 깔끔하게. 그러면 이제 에디터가 하는 일을 제가 간단하게만 오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극장용 애니메이션 파이프라인인데 한국에서는 약간 다른데 그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조금 더 규모 있는 극장판 애니메이션 하는 곳들은 다 똑같습니다. 시나리오죠.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세트팀, 그리고 세트하고 프리비즈는 이제 저희 같이 카메라 연출팀도 좀 같이 붙습니다. 왜냐면 카메라 앵글을 조금 알아야지 세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시나리오를 이제 스토리보드 팀, 콘티를 짜는 팀이죠.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하는 팀, 이렇게 세 팀에게 뿌려지는데, 이 스토리보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애니메이션 에디터들은 할 일이 이제 쭉 생깁니다. 이때부터. 왜냐면은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편집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벌써 이때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렌더링이 돼서 영화가 다 끝나서 마스터링 될 때까지 에디팅 팀은 쭉 같이 일을 합니다. 그게 보통 4에서 5년. 그래서 한 10년 일한 친구도 영화 한 3편밖에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에디팅 팀은 굉장히 영화를 오랫동안 만듭니다. 그게 약간 조금 특징적인 특징이고, 다른 팀 같은 경우는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부서는 레이아웃은 뭐 리드가 길어봤자 뭐 한 1년 2개월, 보통 아티스트는 한 10개월에서 9개월 10개월,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1년 미만으로 그냥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에디토리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영화에 참여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에디팅 팀에는 어떻게 팀원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보면은 이제 에디터, 우리가 말하는 흔한 편집자는 그 팀의 대장의 대장, 그래서 슈퍼바이저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편집에 관해서는 제일 중요한 그런 결정을 가지고 있는 권한자라고 할 수 있죠. 한국에서는 편집 감독이라고 부르죠. 에디터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어소시에이트 에디터라고 해서 이제는 어소시에이트 에디터 정도부터는 좀 편집을 좀 맡깁니다. 에디터가 1차 편집 네가 조금 해봐, 이 시퀀스는 네가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맡길 수 있는 수준? 다른 부서에서 한 리드급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First Assistant, 그 다음 Second Assistant가 있는데, Second Assistant는 보통 한 2명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명, 좀 많으면 6명 정도가 이제 극장판 하는 에디팅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트리밍 시리즈 같은 경우는 좀 더 적죠. 한 4명 정도?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4명이나 3명 정도로도 하고 있는데, 세컨드 어시스턴트 에디터는 거의 사실은 그 클립 자체도 거의 못 건드려요. 이 친구들이 많이 하는 거는 뭐냐면은, 영화를 이제 보이스 액터들이 엄청나게 많은 테이크를 해가지고 녹음을 하잖아요. 그 녹음을 한 거를 가지고 쓸만한 그런 보이스 액팅 파트만 다 잘라서 분류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장면에 어울릴 만한 사운드 이펙트를 다 정리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운드 관련해서 되게 많이 다루게 됩니다. 세컨드 어시스턴트 에디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는 거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은, 편집도 이제 크게 2가지인데, 스토리보드 편집, 이게 일반 실사 영화 쪽에서 에디팅을 하다 오신 분들이 잘 접하기 힘든 부분일 거예요. 왜냐면 스토리보드는 한 장 한 장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일단은 편집을 시작해야 된다는 게 영상의 형태로,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레이아웃부터는 이제 실제 3D 영상이 나오니까 그 영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제 실제 영상 편집하는 이 2가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뮤직, 음악과 사운드와 그 다음에 보이스 액팅 편집. 보이스 액팅 편집도 정말 진짜 정교하게 합니다. 같은 대사를 한 10번 녹음을 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 6번째가 괜찮네 해서 6번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는 3번째 테이크가 좋고
또 어떤 단어는 6번째 테이크가 좋네, 그리고 또 어떤 단어는 10번째 테이크가 좋네, 이렇게 하면은 그 각각 다른 테이크에서 더 그 톤이나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것들만 또 단어별로도 다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 대사가 훨씬 듣기 좋게 만지는 작업까지 합니다. 물론 너무 좋은 테이크 같은 경우는 그대로 쓰겠지만. 그리고 간단한 temporary VFX 편집,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3D로 VFX를 넣긴 하겠지만 뭐 스토리보드 편집을 하거나 다른 아직 VFX가 안 만들어졌을 때 임시로 비주얼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에디터가 약간 조금 간단한 형태로 뭐 터지는 그런 장면이 있다 그러면 터지는 그런 이펙트를 좀 넣는다든지 그런 것도 간단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거의 라이브러리가 많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그런 걸 위주로 많이 쓰겠죠. 이제 여러 가지 상영 포맷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마스터링이라고 하는데 뭐 스트리밍으로 나갈 용도, IMAX로 나갈 용도, 그 다음에 일반 극장으로 나갈 용도, 뭐 사운드도 포함해가지고 그런 마스터링을 같이 도와주는 게 이제 에디팅 팀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 배우들을 또 직접 찍는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이 보이스 액팅을 듣는 애니메이터들이 이 보이스 액터들의 찍어온 후티지, 이 영상도 많이 봐요. 왜냐면은 이 실제 배우가 이 대사를 할 때 어떤 표정으로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도 실제로 애니메이팅 할 때 많이 참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은 너네가 하는 부서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그레그라는 픽사의 이제 에디팅 팀에 2003년부터 일했으니까 벌써 19년, 20년 차네요. 거의 10년 경력의 이제 에디터인 그레그라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슬랙으로. 여기 앉아있는 이 친구예요. 저 여기 있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일단은 중요한 거는 variety of to work. 이게 좀 버라이티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어떤 경우에는 좀 약간 드라마틱한 그런 상황을 에디팅한 그런 클립도 좀 포함되어 있고, 또 어떤 거는 코미디 위주의 클립도 좀 포함되어 있고, 또 액션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영화에서는 왜냐면은 가족 사이에 불화가 있는 장면도 있지만 뭐 스크린 슬레이버라는 그런 빌런과 싸우는 장면도 나오고, 또 그 규모가 정말 작은 규모에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때는 좀 블록버스터 같이 정말 큰 규모로 싸우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에디팅 릴이면은 훨씬 도움이 된다. 입사할 때 뭐 내가 액션을 잘한다고 해서 액션 장면만 주구장창 때려봤고 포트폴리오 릴에 이런 거보다는 막 드라마도 포함되어 있고 코미디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게 훨씬 더 그 유리하다는 거죠. 애니메이션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에디팅과 촬영팀은 사실은 실사 촬영이나 실사 편집을 하다가 넘어온 사람도 꽤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고, 편집본은 아마 올라갈 거니까 조금 앞부분 놓치신 분들은 편집본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